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풀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하겠습니다. 민법 시간입니다. 자, 41번 상대방 없는 단독형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41번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41번은 5번 지문.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건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죠. 그죠?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추인은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없다 했으니까 추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언제나 유효란 말도 쓸 수 있고요. 또 언제나 뭐다 무효, 또 언제나 취소 이런 말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효가 된 것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한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취소는 제3자의 사기가 들어왔을 때, 언제나 무효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건 대리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41번은 5번 되겠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뭐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 그 다음 42번 무효가 아닌 것, 이 말은 무효가 아닌 것, 이 말은 유효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겠지만 후발적 불능은 뭐가 될 것이다? 유효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감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과 5번을 한번 비교해 두시고요. 다음에 43번은 사실인 관습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인 관습. 자, 이 사실인 관습은 해석 기준에서 나옵니다. 해석 기준에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란 말 나옵니다. 임의 규정. 그 다음에 신의칙이 나옵니다. 신의칙. 그래서 해석 기준이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신의칙 이 네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여기 특징이 여기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당사자 의사가 뭐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았을 때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보다도 더 먼저 적용됩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당사자 의사가 만약에 명확하다면 사실인 관습도 배제할 수 있고요. 또 모두 임의 규정도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거기 4번에 당사자 특약으로 사실인 관습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44번 갑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입니다. 전체를 통해서 낸 거죠. 자, 첫 번째 기억 지문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적용이 없다. X죠? 아까 위에 41번, 3번에 언제나 유란 말 있습니다. 기억 지문 틀렸고요. 자, 니은은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 형식을 빌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가 되고요. 그 매매는 뭐가 된다? 가장 매매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니은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디귿. 자, 이거는 대리인이 사기입니다. 자, 이거는 조심할 것이 기억하세요. 대리인 사기가 나오면 무조건 취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뭐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취소할 때만 틀립니다. 특히 디귿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취소.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리을. 상대방의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거절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리을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다음에 이제 미음. 격지하게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맞는 얘기죠. 네, 승낙은 격지자일 때 뭐죠? 네, 발신주의를 취하죠. 그래서 뭐다? 승격발.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갑니다. 법률행위 대리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자, 45번 일단 옳은 지문은 5번이 됩니다. 5번은 대리권 남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대리권 남용은 형식은 현명했다. 그런데 실질은 자신 이익 도모하는 거죠. 본인 이익이 아니고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남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 현명했으니까 현명한 대로 뭐한다?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로 가고요. 이 실질 내용을 상대방이 이 대리인 자신 이익 또는 제3자 이익 도모하는 것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뭐다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가겠다. 그죠? 요때 쓰는 이게 뭐냐면 107조 107조 1항 단서를 갖다 뭐하자 유추 적용하자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1번은 계약 체결 대리권 가진 자는 해지할 권리는 없다는 것. 두 번째,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으면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있겠죠. 다음에 세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 궁박은 본인 기준입니다.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다음 네 번째, 대리는 의사능력잼을 요하지 않는다. 의사능력을 요합니다. 행위능력잼을 요하진 않지만 의사능력은 필요한 겁니다. 45번은 5번. 46번입니다. 다음 중 복대리관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자, 46번은 개념 문제입니다. 1번 지문에 대리인의 대리행위다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대리인의 자,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복대리 선임하는 것은 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네, 을의 복임행위이죠. 무슨 행위죠? 복임행위이지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는 복임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리행위하고 복임행위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공부하실 것. 46번은 1번 지문 틀렸고요. 다음 47번 갑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의 효과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네,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지 본인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네, 최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회권도 있어요. 그죠? 또 상대방은 무슨 대리도 주장할 수 있다. 네, 표현 대리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 대리는 상대방 권리이지 본인 권리가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요. 최고 던져서 본인이 추인하면 상황은 끝납니다. 확정 유효가 되고요. 추인을 거절하거나 또는 최고에 대해서 침묵이 나타나면 추인 거절을 봅니다. 이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또는 침묵이 나타났을 이때 표현대리를 주장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지 본인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41번은 요걸로 가지고 한번 정리하세요. 네, 다음에 48번 갑니다.
무권 대리인 을입니다. 48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나 칭해서 갑수의 토지를 병한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주었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갑을 해서 병에서 네, 갑 토지 등기가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을은 무슨 대리인? 무권 대리인. 네,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갑의 을에 대해 추인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네, 추인할 때는 추인은 일방적으로 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추인은 병의 동의 받을 이유가 없겠죠. 다음 두 번째, 병이 정한테 토지를 전매했다 돼 있습니다. 전매해서 토지가 등기가 여태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면 갑은 추인을 갖다가 정해서 할 수 있다. 네, 추인의 상대방은 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추인할 때는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라도 모방하다. 전득자도 가능하겠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따라서 48번은 정답이 2번이 맞는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는 갑이 추인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을이 행위 무능력자 있습니다. 병은 을에 대해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을이 제한 능력자, 즉 미피피 행위 능력 없을 때는 제한 능력자한테는 책임을 뭐할 수 없다.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민법은 누구 보호한다? 제한 능력자.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 보호한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 무조건 보호한다는 것. 다음 네 번째, 갑이 병한테 추인 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추인을 안 하겠다 했으면 뭐야, 확정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최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안 사람은 추인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네, 악의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습니다. 48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 45번, 46, 47, 48번은 가서 개념 정리 반드시 하십시오. 시험에 나온다고 가정해 둘 것. 다음 48번 갑니다.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네요. 자, 첫 번째 정답 49번은 1번. 계약이 불성립했다. 전환, 추인,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불성립과 뭐 구별할 것? 성립 구별할 것. 성립이 돼야지, 후가 돼야지 다시 내려와서 무효하고 유효로 나눠지죠. 따라서 무효 관련된 주문은 무효행위 추인이 있습니다. 무효를 뭐해서 추후로 인정해서 인력할 가능성도 있고 전환해서 인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효 관련 주문은 적어도 뭐 한다는 모습이에요. 성립의 모습이니까 불성립에서는 무효 관련된 조문을 적용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49번에 2번은 가등기를 갖다가 재활용하실 때는 소급하면 안 되죠. 그때부터. 그죠? 그래서 틀렸을 것이고, 세 번째, 취소는 전득자 병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처음 계약한 누구? 을한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번째, 장래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멸할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 능력자는 행위 능력자는 반환할 때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고요.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겠죠. 그래서 49번은 5번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50번 갑니다. 법정 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법정 추인은요, 거기 5번 보시면 취소권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겠죠. 자, 자신이 원해서 취소를 포기할 때는, 그죠? 당연히 취소권 존재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취소권 존재를 인식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원해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추인은요?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 포기로 간전하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권 존재를 뭐요?
인식하든 안 하든 그런 건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정자들은요, 당사자 의사를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유가 있으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해서 50번 법정 추인. 다음에 이제 51번 갑니다. 법률행위 부관 조건과 기한을 얘기합니다. 자, 51번에서 조건 기한은 특징이 있어요. 정답은 1번인데 즉 무슨 얘기냐면은 기한 도래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 인정된다 했습니다. 안 됩니다. 불확실한 사실 조건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비소급표라고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특약을 맺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한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기한은 원칙 예외 이런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 예외 그런 거 없습니다.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당사자 뭘 맺어도 특약을 맺어도 이거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51번까지가 총 취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